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빨간 모자라는 별명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좋아하는 빨간 모자를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항상 그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는 병든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숲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아름답지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걷던 빨간 모자는 나무 사이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늑대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순간 늑대는 빨간 모자 앞에 나타나 어디로 가는 길이니 작은 아가씨? 라고 물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할머니 댁으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늑대는 우아하게 웃으며 여행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약간의 꿍꿍이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를 속여 다른 길로 가게 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할머니의 집에 먼저 도착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빨간 모자는 곰곰이 생각하여 늑대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늑대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정해진 길로 계속 갔고 할머니 집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한편 늑대는 곧장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할머니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이 할머니로 위장했습니다. 빨간 모자가 집에 도착하자 늑대는 침대에 누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에게 다가갔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귀가 크죠? 라고 묻자 늑대는 너를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에 역시 늑대는 너를 더 잘 보려고라든가 너를 더 잘 먹으려고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내 빨간 모자는 늑대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사냥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가 빨간 모자의 외침을 듣고 달려와 늑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냥꾼은 할머니의 집으로 황급히 들어와 늑대를 쫓아냈습니다. 빨간 모자는 사냥꾼에게 감사하며 할머니를 다시 찾아냈고 둘은 함께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는 그날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숲에서 혼자 다닐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와 사냥꾼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시는 숲에서 모르는 사람과 말을 섞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빨간 모자는 늘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매년 봄이 되면 사람들이 본 적 없는 색색깔의 장미가 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장미를 마법의 장미라 불렀다. 이 정원의 주인은 나이든 마담 랑들이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이 정원을 가꾸어왔고 장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담 랑드리는 한 가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장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그 장미의 마법은 그녀가 심은 작은 씨앗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원의 가운데에 숨겨진 한 가지 물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다. 정원의 중심에는 오래된 분수가 있었고 그 분수 아래에는 마담 랑드리가 외국 유랑 중 만나게 된 신비로운 보석이 숨겨져 있었다. 이 보석은 자연의 힘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장미들에게 생명 에너지를 부여해주는 원천이었다. 마담 랑드리는 이 보석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정원을 가꾸며 그의 비밀을 지켜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젊고 호기심 많은 소녀 클레르가 이사를 왔다. 클레르는 말썽꾸러기였지만 항상 자연을 사랑하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마법의 장미 정원에 대해 듣고 나서 어떻게든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마담 랑드리를 만나게 되었다. 클레르의 꾸밈 없는 호기심과 열정에 감명을 받은 마담 랑드리는 그녀에게 정원에 관한 작은 비밀들을 가르쳐주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마담 랑드리는 클레르를 정원으로 초대했다. 정원에서 둘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장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클레르는 마담 랑드리로부터 장미를 가꾸는 법과 그녀가 많은 해를 보내며 배운 지혜를 배웠다.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담 랑드리는 클레르에게 장미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그 신비로운 보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클레르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보석을 한번 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에 사로잡혔다. 마담 랑드리는 클레르가 그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그녀를 분수 아래로 안내했다. 분수 아래에서 클레르는 빛나는 보석을 발견했다. 그 보석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빛을 발휘하며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보석을 본 순간 클레르는 자연에 대한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그 보석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마담 랑드리의 유지를 받들어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데 전념했다. 그 결과 매년 장미 정원은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장미의 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갔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마담 랑드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클레르는 그녀가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를 양성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정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았지만 그 가르침을 따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전수했다. 마을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장미 정원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숲 근처에 사는 마법사에 대한 설화를 전해 들으며 자랐습니다. 마법사는 몇백 년 동안 살아왔고 자연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동물들과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숲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없이 복잡하게 얽힌 길, 신비로운 생물들 그리고 미로처럼 펼쳐진 나뭇길 때문에 숲 안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소녀 엘로디는 모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와 고전 설화에 매료되어 그녀는 누구보다도 그 숲속 마법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결심을 하고 부모에게는 친구 집에 머무르겠다는 핑계를 대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선 엘로디는 숲 입구에서부터 두려움과 궁금증이 뒤섞인 마음을 품고 숲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며칠째 되는 밤 엘로디는 작은 노루와 친구가 되어 그들의 인도를 받으며 숲을 여행했습니다. 노루는 엘로디에게 숲속의 규칙과 신비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하루는 엘로디가 물을 찾아 작은 시냇가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꽃나비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며 마치 안내자처럼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마침내 엘로디는 숲 한가운데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백발의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품고 있는 듯 깊었습니다. 마법사는 엘로디가 숲을 헤쳐온 것을 칭찬하며 그녀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법사는 엘로디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엘로디의 손에 작은 씨앗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내가 꿈꾸는 곳에 심어다오. 이 씨앗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 후 엘로디는 마법사의 정원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겪은 모험을 통해 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었고 마음속 깊이 새겨진 꿈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엘로디는 그 씨앗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 씨앗이 자라 웅대한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게 지내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엘로디의 용기 있는 모험과 그녀가 마주한 마법사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게 되었고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릴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매우 사랑했으며 특히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마치 자연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다고 느꼈습니다. 릴리는 마을 외곽의 숲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숲은 오래되고 신비로웠으며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은 릴리에게 언제나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릴리는 언젠가 이 바람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릴리는 숲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금색 피리였습니다. 릴리는 호기심에 그 피리를 불어보았고 놀랍게도 그 소리는 바람이 이야기하듯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릴리는 자신이 찾던 것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피리를 통해 바람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피리를 불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전하는 바람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각각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잊었던 모험 정신을 떠올렸고 다른 사람들은 오래전 잃어버린 사랑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닥치며 마을은 온통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집안에 숨거나 보호구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때 릴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바람이 경고를 담고 있다면 피리가 그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릴리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나 노래가 아닌 경고의 메시지가 피리 소리에 담겨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피리 소리를 듣고 안전한 곳으로 더 빠르게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은 릴리의 피리 소리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릴리의 피리는 마을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릴리의 피리로 바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에 있을 무언과 사랑 그리고 경고를 마음에 새기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은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릴리는 자신이 발견한 피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고 자신의 삶이 바람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로서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의 목소리를 담은 소녀 릴리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동화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